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오늘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BOJ의 금리 인상으로 내년 금리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반사수혜 기대도 있죠. 그간 바이오주의 주도력이 약했다가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데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더 불붙을지 바이오주 본격적으로 살아나나요? 네, 그동안에 울분을 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오늘 코스닥 시장이 오후 들어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 중심에 또 바이오 쪽이 있는데요. 그동안 주도력이 좀 약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인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 먼저 좀 짚어볼까요? 글쎄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좀 많이 좀 가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아직까지는 오늘을 제외하면 흐름이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강세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또 코스닥의 가장 대장 섹터로 또 발휘를 할 수 있다. 일단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이제 업종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 비중을 차지한 게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총 비중은 약 27%. 절대적으로 코스닥에 또 영향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제약 바이오다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알테오젠의 단기적인 노이즈, 특허 관련된 소송, 이런 노이즈 때문에 한 단계 좀 주저앉으면서 최근에 좀 신체를 보여줬는데요. 이 바이오 섹터가 사실 11월 달에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는 틈새에서 시장에 좀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줬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12월 들어서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로 반전이 될 그런 시점이 됐다,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제약 바이오 섹터. 올해 연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연말이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섹터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다만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인상 기조는 이어질 거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금리 기조에 전반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의 큰 재료 하나 좀 위협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금리 기조가 바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일본이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를 인상을 하면서 30년 만에 최고 기준금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금리를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 12월 FOMC 회의에서도 0.25 정도 좀 내려가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갭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요. 물론 일단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발언이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0월에 선출이 된 다카시 총리의 어떤 경제 방향성, 경제정책 방향성이 과거에 이제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라는 그런 어떠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연속적인 어떠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이 다카시 총리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는 다소 좀 상충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을 다소 연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지난 1월 달에 한번 0.25%포인트의 일본 기준금리 인상이 된 이후로 6번 연속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기회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정책 기조 변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흐름들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말씀해 주신 만큼 앞서 강조해 주셨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 속에 K-바이오 쪽, 특히나 CDMO 쪽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CDMO 관련주를 좀 볼까요? 뭐 가장 이 생물보안법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제 바이오의 CDMO 쪽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골자고 이제 조만간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CDMO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뭐 셀트리온 역시도 실적 대비 아직은 못 미치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뭐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로 또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CDMO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업체에도 분명히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주도 섹터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군집성이 좀 둔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11월 달에는 대형, 특히나 이제 이 시장의 비중이, 시총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굶집성을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바이오 제약에 굶집성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지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쉬는 종목군들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임박한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 말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DMO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이나 플랫폼 관련한 종목들도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생물보안법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종목을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종목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이 반도체 투톱의 역대급 호실적 기대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소캠2에 샘플 공급 호재를 전했고 SK하이닉스는 서버용 D램, 인텔 인증 획득 이슈가 있어요. 이런 기조가 소부장주로의 수혜 확산까지 기대되는데 관련주가 침체기를 좀 끊어낼 수 있을까요? 계속 말이 많았었던 AI 버블론을 딱 우려를 완화시켜준 게 우리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반도체 투톱도 마찬가지로 역대급 실적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뭐 마이크론이 바로미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보다 좀 상위 레벨에 있는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실적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이제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훨씬 더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도 이제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실적 숫자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그런 기대만큼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9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약 13조 원, 사상 최대의 지금 분기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3를 비롯해서 HBM4까지 지금 이제 샘플 지금 현재 출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부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에 대한 본격적인 상반기 공급을 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주가 자체는 워낙 9월달, 10월달에 이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좀 짧은 기간에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두 달 동안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이어서 12월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길면 내년도 1월까지도 이 투톱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글쎄 언제까지 조정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뭐 더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조금 더 좀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름 좀 잘 버티는 것 같긴 한데 오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당분간은 전고점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여유롭게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소부장 쪽도 우선은 좀 시간을 많이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삼성전자 향으로 봐야 될지 SK 하이닉스 향으로 봐야 될지 각각 호재는 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견조하긴 하거든요. 네. 어느 쪽 볼까요? 사실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쩔 때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더 강한 그런 흐름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더 좋을 것이냐라는 것을 다투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논쟁을 좀 벌이는 것보다도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같이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향이냐 아니면 삼성전자 향이냐. 저는 조금 더 비중을 좀 준다면 삼성전자 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소부장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한 달이 넘게 뭐 두 달 가깝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추세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시킨 종목군들이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직도 조정 기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어떤 종목이 먼저 신고가를 돌파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삼성전자 쪽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1만 원 이상의 시세를 보여줄 때 소부장도 이제는 서서히 고점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향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 탑픽이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에 있을지 아니면 그 소부장 안에 있을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약바이오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뭐 대형주 중심, 지수 비중이 높은 대형주 중심에서 이제 군집성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중소형 또 이 바이오 종목 한 종목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프로티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좀 생소한 종목일 수가 있겠는데요. 알러지 진단 키트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 항원 진단 기술을 보유한 알러지 진단 업체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인도라든가 뭐 중동 같은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에 주로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북미 쪽으로 지금 현재 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지금 50%를 좀 돌파를 했고요. 실적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습니다만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매출이 40%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77%나 증가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앞으로 수출 비중이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그런 어떤 중소형주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시장과 연동되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거래다운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표가 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5,500원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어있던 종목을 또 발굴해 주셨네요. 프로티아입니다. 어제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가는 5,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미리 공략했던 제약바이오주 오스코텍 벌써 최고가 기준 7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회사 제노스코 합병 무산에 따른 후폭풍으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또 이번 주에 또 길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세론에 대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뭐 낙폭이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원은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길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역시도 뭐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신고가 돌파 종목군들을 잠시 후 이제 QR코드에 휴대폰 접속하시면 저랑 소통 창구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소개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랑 소통 창구로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밤 10시에 또 공개 방송도 준비하셨는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네, 코스닥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섹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이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또 12월, 내년도 1월을 겨냥한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오늘 오후 10시, 저녁 밤 10시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딱 오늘 필요한 전략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주실 것 같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